안녕하세요. 저는 두각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고1 여름방학 수능 국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입니다. 대성 마이맥 인강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강의는 대치동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수능 국어 여름방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즌 1과 시즌 2,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중간 기말고사 사이까지 우리 수능 공부로 저랑 수업을 함께 한 친구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 기본적으로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 소설, 스필, 극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분석 요소들이 있거든요. 시, 소설, 수필, 극 각각 우리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갈래별 파악 요소들, 필수 분석 요소들을 학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에서는 지문의 구조별로 지문을 읽어가는 것.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자, 요 영역과 무관하게 지문 자체를 읽을 수 있는 훈련들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 화제 특성별로, 그러니까 경제라면 경제, 법이라면 법, 또는 기술이라면 기술, 자, 이런 화제 특성별로 지문을 어떻게 접근해서 정보 처리해야 하는가, 이 정보 처리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실전적으로 한 세트,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훈련할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 시즌 1과 2에서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소양을 세부적으로 닦았다면 이제 이 세부적으로 닦은 그 소양을 한 번에 뭉쳐서 지문에서 군더더기 없이 한 세트 한 세트 모의고사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대한 적용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적용 훈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확인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문을 분석하거나 또는 작품을 독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고 작품 지문을 읽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유형화할 겁니다. 범주화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연계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이것을 물었으니까 넌 이렇게 사고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 라고 요구하는 그 사고방식을 익힐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일반화시켜서 확인하고, 두 번째 문제 유형에 따라 작품이나 독서 지문을 읽어갈 겁니다. 자, 이때 작품이나 지문을 읽어갈 때 아마 지난 1, 2 시즌에서 1, 2 시즌에서 우리가 학습한 그 개별 소양들, 세부적인 소양들이 아주 발현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작품 지문을 읽고 마지막으로 작품과 지문 이것을 연계해서 선택지의 정오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에는 이런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서, 자, 이렇게 읽은 내용을 토대로 선택지를 어떻게 정오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사고하고 판단해 줬어야지 라고 훈련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전적으로 자, 고2 기출 분석을 통해서, 자, 우리 고1 수준의 지문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요, 고3 모의고사, 그리고 평가원이나 수능 지문에 비해서 조금 유형도 그렇고 지문의 수준도 그렇고, 자, 조금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2 기출을 분석해서 볼 거고요. 자, 고2 양질의 지문들을 뽑아서, 자, 1에서 3의 과정을 군더더기 없이 패턴화해서 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80분 안에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80분 안에 풀 때 쓸데없는 생각 또는 쓸데없는 행동,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소요하는 그런 습관들을 싹 없애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지문을 빠르게 어떻게 읽고 선택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패턴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화하는 훈련을 이번 여름방학 때 진행할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유형을 일반화하고 작품 지문을 문제에 따라서 분석할 때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아이들과 계속해서 환기하면서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군더더기 없는 최적의 행동 패턴을 익힌다. 요것이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할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학과 독서에서 무엇을 할지, 자, 우리 문학인 실전과 적용에서는요,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 그리고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문학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린 문제 유형화, 일반화, 그리고 지문 분석, 문제풀이까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우리 운문, 산문, 수필, 글까지 자 5주차 동안에 모두 다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이런 부분이 시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 문제를 통해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를 읽으면서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우리는 보기상자, 외적 증거라고 하는 보기상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뭐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킬러 문항과 똑같은 문제 유형이 노킬러,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형, 문제 유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사실 보기상자는 조금 더 강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킬러 문항이라고 지적했을 때 7문항 중에서 한 문항이 문학이 들어갔는데요. 그 문학 문제가 지적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작품을 해석할 정보가 부족하다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문학이라는 주관적인 갈래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기상자에 작품 분석의 정보를 주게 되는데, 힌트를 주게 되는데 그 힌트의 양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어 라고 킬러 문항으로 찝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상자는 점점점 더 강화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기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뽑아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보기상자의 내용에 따라 작품 분석하고 선택지 판단하고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산문에서도 인물관계 파악, 장면 구분, 갈등 분석, 자, 요것이 필수 분석 요소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외적 증거 활용 이렇게 적어놨죠. 보기상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자, 그리고 수필 극에서 갈등 요소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극 시나리오 용어 학습하면서 장면을 연상하는 훈련.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에 적합한 행동 패턴들을 익히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독서에서는요, 자 독서력, 독해력, 표상전환 능력, 배경지식 이렇게 4가지가 목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독서력은요 시즌 1, 2에서 어느 정도 익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자 독해력이라는 것을 익혀볼 건데요. 이 독해력은요 결국은요 사고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문의 구조를 안다고 해도 이 내용의 이해까지 담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자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사실적인 정보의 처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자 이 사실적인 이해를 토대로 자 추론적 사고를 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 추론적 사고가 범주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아마도 우리 킬러 문항 지적에 의해서 범주가 좁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술에 의한 추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사고를 조금 해줘야 합니다. 그 사고 자극을 계속해서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독서 비문학 수업을 할 때는요,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이런 내용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훈련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상전환 훈련을 조금 할 건데요. 자, 이 표상전환이라는 건 요 3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그림, 도표, 그래프 등 자, 이러한 시각자료와 글이라는 문자를 호환시켜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법, 도표를 분석하는 법, 또는 그림에 적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익혀서 3점짜리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지식인데요. 결국은요, 우리 배경지식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조금 지양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배경지식은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글을 읽는 법도 학습하지만 기본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이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이 지식은요, 평가원에서 내놓은 기출이나 또는 학평에서 내놓은 기출, EBS에 있는 지문들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올라갈 때 고3 지문까지 쭉 순차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요 비문학 지문들을 제가 이렇게 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준비한 대로 이번에도 배경지식 계속 같이 쌓아 올라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에서는요, 요러한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들 1, 2, 3, 4, 5주차에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수업 안내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수능 통합반은요, 두 타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월 15일, 16일, 토요일, 일요일 10시에서 1시, 그리고 6시 반에서 9시 반, 이렇게 수능 통합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동 단독반이 있습니다. 중동 단독반은요, 실질적으로 2학기 내신에서 서술형이 이제 소설로 나오게 되는데요. 소설 요약을 아이들이 또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약 대비까지 함께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30분이 더 깁니다. 9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차별 커리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 수업 흐름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과제 제출하고 어휘쇼 테스트 치르고요. 자, 그 다음 1, 2교시 수업 진행하고 마지막 수업 후 테스트까지 이렇게 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요,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과제는요, 매주 우리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1학년 수업은 2학년 수준의 지문으로 진행을 하고요. 실제 모의고사는요, 1학년 모의고사,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해 보려면 전국 단위로 치러진 1학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모의고사나 푼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양질의 모의고사를 뽑아서 준비했고요. 자, 요 모의고사를 치른 뒤에 전국 단위로 치러진 등급 나온 결과에 우리 아이들의 점수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마킹하는지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해오고요. 그 다음에 오답 확인하는 거 안내하면서 오답 확인까지 해와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문학에서 시를 수업하면 시 적용 과제가 1주 차분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자, 독서에서 만약에 화제로, 우리 뭐 경제를 다루었다 또는 이번 주에는 지문을 접근할 때, 이러한 지문 관점을 비교 판단하는 문제가 주된 지문이야? 그러면 관점 비교 지문을 이렇게 적용 과제로 나눠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요, 정답 채점하고 오답 확인까지 해오는 것, 요거까지 해야 완벽히 과제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수업 테스트 이렇게 매주 치를 거고요. 자, 그 다음 정답 모음집 나갑니다. 자, 요 녀석은요, 우리 아까 실전 모의고사 과제 매주 들어올 때 OMR 카드 제출하면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는 동안에 성적표를 뽑아서 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어서, 자, 객관적인 등급 그리고 영역별로 어느 쪽이 우수하고 어느 쪽이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래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비 피드백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주 목요일 날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직접 클리닉 하고요. 테스트 점수가 낮거나 또는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나오지 않거나 또는 과제가 미흡하면 의무적으로 제가 클리닉을 부릅니다. 우리 개인 실장님이 아이들 시간마다 이렇게 연락해서 시간마다 이렇게 정해서 저랑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 목요일 날 시간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말씀하시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함께 이렇게 클리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후 질의응답입니다. 자, 24시간 문자 질의응답. 수업 후 질문하고 가도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문자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이건 언제건 상관없다. 보내라. 선생님이 잠들어서
못 보면 어쩔 수 없지만 보면 즉각적으로 답한다. 그래서 거의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반나절 이상을 넘기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답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주중에 철저한 과제 검사. 아하. 자, 우리 과제 검사는요. 주중에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라도 상관없이 와서 우리 과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관리 및 피드백에서 매주 수업 내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보시면 성적표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성적 조회하기를 딱 누르면 자, 일단 필독란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제가 매주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고 자, 어떤 내용을 수업했으면서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것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문자를 써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 안내사항 그리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과 공지사항 봤을 때 성적을 누르시게 되면 자, 출석했는지 테스트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과제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세 보기까지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평균은 어느 정도 되고 실제 등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가시적으로 딱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안내드리면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거고요. 이번 여름방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방학이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는데요. 이 여름방학은요,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길면 4주를 조금 넘기도 하고 짧은 학교들은요, 4주가 채 안 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이 짧은 기간은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조금만 나태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요, 조금은 처음부터 잘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 순간순간 선택한 그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선택을 잘 해서 우리 아이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잘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효용감을 느낄 수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